아니, 테드 크루즈가 그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된 거 모르고 여당만 부른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아, 야당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역시 한미 관계 하면 예. 우리 국민의힘이 그래도 좀 더 믿을만하다. 적어도 내란의 밤 12월 3일 날 외교부 장관이 골드버그 대에서 전화하는데 왜 안 받았는지부터 밝혀야 돼. 전화도 안 받으면서 한미 관계를 얘기하는 건 저는 난센스라고 보고요. 이거 같아요. 그 제가-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지. 한미 관계라는 게 전화도 안 받는 한미 관계. 시청자 안 나와 하지 마. 자자자자자. 전화는 받으라고. 이제 정신이 들어옵니다. 전화는 받으라고. 자, 두 분 얘기 들어볼게요. 워싱턴발 전화는 소식을 제가 받으라고. 지금 설전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트럼프 취임식 때 만났던 많은 미국 정치인들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너희 여야가 첨예하게 갈라지고 있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다.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이. 예, 그리고 제가 이름은 못 밝히겠는데 의원 중에 한 명이 미국과 너무 가까이 지낸다는 게 탄핵 사유가 맞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슨 얘기냐 봤더니 1차 탄핵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가 이른바 가치 외교라는 이름으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소원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차에는 빠져 있지만요. 이런 거를 미국 조야에서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봤어요. 현직 대통령을 꼭 체포까지 해야 됐냐. 이게 was it necessary? 라는 얘기를 하는데 영어를 오늘 많이 쓰시네. 무슨 어려운 영어는 아니잖아요. 좀 더 가볼까요? 하버드 접어. 그래서 약간 동정심을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계엄이 잘못된 건 알겠는데 굳이 체포까지 해야 됐냐. 아 근데 이건 약간 도발이긴 한데요. 네. 미국에서 찾아온 손님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들이 이제 한국 조기 대선에서 물어보면서요. 솔직히 민주당 경계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하. 네, 민주당이 이제 집권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관계 기조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를 물어보는데 이게 보통 미국에서는 말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내정 간섭 얘기 나올까 봐. 근데 이번엔 되게 심각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전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요. 저희도 뭐 미국 정치인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찾아보면 저희 당의 미국 유학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지를 옛날 생각만 하고 있는데 요즘 40대, 50대 정치인들을 보면 오히려 너무 친미적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다자관계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너무 국힘에서 공격하니까 오히려 당내에서도 거리를 두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저희 당도 충분히 170명이다. 그게 약간 다른 게 저도 그래서 얘기해 줄 때 김한규 의원님과 출렁한 분도 있고 뭐 다 있다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 이재명 대표 하나를 되게 의심해요. 저는 그건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다 이재명 대표.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자, 이제 슬슬 조기 대선 모드로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니까 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조 의원님 도와주는 것 같죠? 아니에요. 조기 대선으로 지금 가고 아니야, 있어. 그 정도는 알지 내가. 한미 관계는 너무 중요해. 저는 이번에 조 의원님 미국 가신 사이에 제가 주호영 국회부의장님 모시고 야당 의원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일본을 갔다 왔어요. 네네. 근데 일본에 이제 가서 이시바 총리랑 또 일본 사람들 보면은요. 저한테 이재명 대표는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되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 한일 관계와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초유의 관심사인 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하셨던 말씀이 많잖아요. 곧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해방 이전으로 돌리는 이 패착을 정부가 더 이상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을 끌어들여서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런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하고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입니다. 근데 최근 한 1, 2주 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또 뭐 한일 관계나 한미 관계에 대해 되게 전향적인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혼선이 온 거예요. 한미 한일 관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미국하고 일본이 지금 우리 당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건 우리가 다음 대선에 이길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좀 시야를 이제 범야권 중에서도 그 민주 진보 쪽에서 시야를 좁히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저도 아까 처음에 깔았던 게 뭐냐면 민주당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지금 반복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이거는 보수의 문제를 보느냐 윤석열 개인의 문제를 보느냐 해서 윤석열 개인의 문제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수 쪽의 인사들과는 깊은 교류를 해왔던 게 있는 거고 그러면은 다음번에도 개인의 문제가 발생할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재명 대표 물어보는 거지. 저한테 김부겸 총리와 이낙연 총리 그거는 하나도 궁금해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윤석열 개인 리스크가 심각했던 것처럼 문제는 저는 이재명 개인 리스크도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개인 리스크로 이 사태를
분리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된 그게 정당 문제예요. 개혁신당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트럼프 한 가지만 더 취임하는데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나라 미래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결국 다 이재명 이거는 중요하니까. 아, 저는 그런 거 여기까지만 같습니다. 얘기 듣고 저희가 마무리. 그 많은 의원들 상원 하원 의원들 만나고 외교 전문가들 다 만났는데 몇 가지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네. 첫째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니네 준비해야 된다. 아. 그 얘기.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북한의 핵을 이제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네, 듯한 발언을 했어요. 얘기 나와요. 라고요? him. He liked me. I liked him. We got along very well. Now he is a nuclear power, but we got along. 그래서 이제 핵을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현실적인 정치가 미국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거침없이 움직이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수백 개 행정명령을 내려서 미국이 최소한 앞으로 4년 동안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펼쳐나갈 것이다. 근데 트럼프 취임식 보면서 소위 마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마가. 이 세 가지 우선주의거든요. 미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백인 우선주의, 트럼프 우선주의 세 가지예요. 이게 전 세계 경제와 정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분명하게 이 세 가지가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특히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도 한국 정치가 그렇게 많이 갔는데 소위 민주주의 바깥에서 법과 질서 바깥에서 인종에 대한 혐오,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혐오, 노동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과거에는 우리 제도권 안으로 못 들어왔어요. 근데 야 트럼프도 저렇게 하잖아 라는 것에 고무받아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세력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 사실은 저는 가장 걱정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트럼프 외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앞으로 어떻게 통상과 외교와 국방, 안보 정책을 펼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다. 네. 그 대응의 첫 단계는 전화를 받는 것이다. 전화는 윤석열이 안 받는 거지. 보수가 다 같이 안 받은 거야 이번에는. 난 받아. 준비해야 되는데.